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 2분기보다 1.2% 늘어나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기도하며 북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4년 만에 북한 이탈 주민 복음화와 통일시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교 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로 나선 국내외 1,700여 명의 운영 요원들이 최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로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 요원들의 헌신의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온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단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세상을 향한 문화사역을 위해서 사단법인 문화감각을 설립했습니다. 문화감각은 다음 달 뮤지컬 루카스를 무대에 올리며 우리 사회 장애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1.2% 늘어나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는 하락 추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증가한 건 8년 반 만으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6월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4월과 5월 2달 연속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 2분기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1명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교회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200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2023년 잠정 출생 통계에 이어 확정 출생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고 첫째아 출산 연령은 가장 높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아는 1,900명입니다. 혼인외 출생아 비중은 4.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혼인 건수는 55,9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8,173건 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도하며 북한 선교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4년 만에 북한 이탈 주민 복음화와 통일시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교 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성제일감리교회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태동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평화와 통일이라는 사명을 숙명처럼 여겨왔던 교회는 지난 2020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이른바
복음 평화통일 선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평화통일 선교의 핵심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 곁에 탈북민들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낯선 땅에서 복음으로 환대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정말 참 진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선교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먼저 오신 분들을 잘 섬기고 또 복음으로 환대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삶을 꿈꾸자. 교회는 이를 위해 교인들에게 통일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는 평화통일학교를 해마다 열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상담 자격과정 교육, 중국 접경 지역과 탈북민 교회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남북 경색 국면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안성시 교회들을 대상으로 복음 평화통일 도시 포럼을 개최해 북한 선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외칠 수 있는 통일론이고 또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 밝을 때라고 하듯이 지금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점점 닫혀지는 것 같고 또 가장 어려워지는 이 시기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지난해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 탈북민 40%가량이 개신교인입니다.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선교 초기 북한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4년 만에 탈북민 선교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탈북민 선교 자료집에는 국내 탈북민 선교 통계와 현황을 수록했고 감리교단 소속 탈북민 교회들의 활동과 기도 제목,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을 비롯한 북한 선교 기관과 교회들의 최근 활동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적대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닫혀지고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14년 전에는 교류도 하고 그럴 때인데 지금은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식어져간 관심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14년 만에 탈북민 자료집 발간을 시작으로 탈북민 선교 사역 정책을 개발하고 탈북민 선교에 관심 있는 감리교회들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국내외 1,700여 명의 운영 요원들이 섬김에 나서는데요. 제4차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최근 운영 요원 수련회를 진행하고 대회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 운영 요원들이 로잔 정신을 돌아보며 세계 교회를 향한 섬김과 환대를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나라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엔 한국교회 성도 1,300명 등 1,700여 명의 운영 요원들이 봉사에 나섭니다. 비자 지원팀부터 공항 입국 지원팀, 셔틀버스팀, 위생관리팀, 장애인 지원팀, 헬프데스크팀 등 50여 개의 세분화된 팀들이 각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운영 요원들은 로잔 대회의 의의와 중요성을 돌아보며 운영 요원으로서 대회에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겼습니다.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세계 선교의 차원이 달라지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폴리센트릭 미션 시대, 다중심적 선교 시대에 열리는 첫 번째 선교 대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기독교의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 이제는 서구와 비서교의 구분이 없이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두가 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운영 요원들은 로잔에 대한 전체 강의와 대회 브리핑, 운영 요원 지침 숙지, 각 팀별 모임 시간 등을 가지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과 공교회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다름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연합되는 어떻게 보면은 큰 공동체, 가장 큰 단위의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공동체성과 연합이 중요한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선교를 개인 전도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협소한 신앙관을 극복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로잔 정신을 더욱 확산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이 살아나길 소망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안일하던 그 신앙 체제가 이제는 이제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세계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자꾸 침투되는 악한 영향력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독교의 세계관을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이 밖에도 일터 사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 속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복음 전도 방향이 서울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기길 바랬습니다. 선교지를 꼭 나가서 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와 선교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뭐 저희 직장이든지 저희가 맡고 있는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다양한 일들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믿고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로잔 대회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뭔가 가이드나 이런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4차 로잔 대회는 다음 달 20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사전 대회를 시작으로 22일부터 6박 7일 일정의 본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뮤지컬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온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단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세상을 향한 문화사역을 위해서 사단법인 문화감각을 설립했습니다. 문화감각은 다음 달 뮤지컬 루카스를 무대에 올리는데요. 우리 사회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문화감각과 장애인 복지기관인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에 나섭니다. 두 단체는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첫 사업은 문화감각이 다음 달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 루카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캐나다 발달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뇌망류라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기 루카스. 하루도 살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부부는 루카스를 낳았고 기적적으로 17일을 살다가 떠난 루카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뮤지컬 루카스가 담고 있는 장애인도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객석을 넘어 사회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장애인들도 생존권, 생명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정됨이 그런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문화감각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티켓 매출의 1%를 장애 영유아의 치료 지원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감각은 기독교 뮤지컬 선교단체인 광야아트 미니스트리가 세상을 향한 문화사역을 위해 지난 2022년 설립한 일반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예술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데 더 힘쓸 계획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당신의 착한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이 마음을 품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문화사역을 하려고 그러고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은 메시지가 연극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서 또 세상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루카스는 다음 달 27일 개막해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200회가 넘는 장기 공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수지역교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강연을 열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은 만민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수조찬기도회와 여수시 교회연합회,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를 초청해 출산 장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이수훈 목사는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유아와 청소년 양육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생하고 번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교회 중심으로 출산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회복의 운동이 교회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수지역 기독교단체들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54년 설립된 만민교회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간 우리 선조들의 지극한 충성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의 100년을 향하여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고신총회장 김홍성 목사가 나서 만민교회를 축복했고 이어 4대가 함께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족의 특송이 진행돼 7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